밤하늘을 볼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너머엔 뭐가 있을까? 외계인은 어디에서 오고 UFO는 또 뭘까? 그 너머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연구하는 공학자 맹성렬 우석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UFO 연구를 학술적으로 하시는 분이 정말 계셨군요. 무척 신기한데요. 그런데 교수님 전공은 원래는 전혀 다른 쪽이라시면서 예, 그렇죠. 예. 네, 어떻게 UFO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글쎄, 뭐 다른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 뭐 UFO에 굉장히 관심 많고 뭐 이러다가 나이 먹어서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저는 네. 정반대예요. 반대세요? 예,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UFO가 뭔가 이렇게 딱 촉이 오더라고요. 이게 예. 과학과 종교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어떤 어허. 그런 거라고는 거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갖고 뭔가 좀 내가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볼 만한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요? 그 정도 아하. 그쪽에. 아니 그런데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그 발표를 하셨거나 이야기를 하셨을 때 교수님의 반응이나 또는 학우들의 반응 혹은 이후에 계속 연구를 해오실 때 아니 왜 이런 거 연구하냐? 라든지 그거 무슨 쓸데 있어? 라는 식의 좀 가슴이 아프실 만한 반응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픈 추억이 많죠. 예. 아. 어떠셨어요 그때마다? 그만두겠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석에서 뭐 네. 이렇게 UFO 내가 뭐 한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았고요. 안 했어요. 저는 주로 예. 이제 그걸 책을 썼죠. 그래서 네. 한 5, 6년 동안 이게 자료 모아서 책을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썼는데 예.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믿고 있는 그런 거를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과 종교의 어떤 경계적인 네. 그런 현상에 대한 어떤 추구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UFO는 어떻게 보면 처음 제가 시작할 때는 어떤 매개체 예. 아니면 그게 궁극적인 그 목표가 아니라 네. 그랬었죠. 매개체다. 일종의 과학과 종교 간의 그렇죠. 관계. 그러면 글쎄요, 이 신뢰되는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UFO 전문 연구원 학자시니까 UFO는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간 뭐 이런 질문을 종종 뭐 많이 듣는데요. 네. 이제 그때마다 참 항상 그 난감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판단해야죠. 대중적으로 믿는 UFO는 바로 외계인의 우주선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 질문이라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 그렇지만 이제 UFO가 원래는 미국의 그 군사 용어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뭐 자연 현상이나 또는 비행체들 또는 그 연장선상의 어떤 물체를 상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봤을 적에 시뮬레이션해 봤을 때 그게 네. 가능하냐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했을 때 그게 아니다. 예. 이러면 이제 미확인 비행물체 UFO라고 판정을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는 있다. 있다. 확실히 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교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 현상 네. 혹은 실제 인간이 만든 비행 물체인데 우리가 낯설어서 혹시 혼돈하는 거 그렇죠. 예, 예. 또는 뭐 뇌 번개 같은 게 칠 때 일시적인 현상 뭐 예. 이런 것들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정체를 모르는 비행 물체 예. 명확한 기준이 뭐죠? 판단하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네. 그 엄청난 가속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의 어떤 기술로도 구현할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빠른 가속도를 내냐 안 내냐. 네. 그다음에 극초음속이죠. 우리가 1초에 한 340m 정도 소리가 가는데 그거에 최소한 5배 이상의 속도로 이제 움직이는데 네. 물론 이제 지구상의 기술로 현재 그게 가능은 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소닉 붐을 내지 않는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다가 직각 회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우리 모든 비행체는
이 방향 전환할 적에 어떤 이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네. 거의 원이 없이 그냥 바로 꺾여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비행 패턴 뭐 네. 이런 것들이 보통 UFO의 어떤 기준 그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내리신 이 네 가지의 그 판단 기준이 있으신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사실 어떤 고정화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UFO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접시 모양 예. 또는 일부에서는 뭐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맞는 건가요? 대체로 이제 목격되는 경우 대부분이 이제 원반이나 뭐 어떤 또 팽이나 타원 형체 또는 뭐 어떤 실린더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 네. 재미있는 거는 사실 그 지금까지 정확히 똑같은 형태가 목격된 경우가 거의 없다. 아.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딜레마죠. 예. 굉장히 과거에는 그냥 목격담이지만 최근에는 촬영 영상 기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개인들도 뭐 휴대폰으로도 뭐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 하던데요. 예, 예. 그 모습들은 사실 뭐 원거리라서 명확한 그 형체는 안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그 일관된 패턴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반인들이 찍어서 이제 저한테도 네. 뭐 굉장히 많이 와요. 한 달에 거의 뭐 한 5, 60건씩 이렇게 제보들이 오는데 예. 일반인이 그렇게 찍은 거 대부분은 천체라든지 뭐 인공위성 네. 뭐 그런 또는 뭐 광학 현상 뭐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데 뭐 네. 그런 식의 이제 다 좀 잘못 알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특히 그 공군 조종사나 네. 그 관제 요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촬영하거나 포착하거나 목격한 거 이런 쪽에 이제 비중을 더 당연히 많이 둘 수밖에 없죠. 아하. 그럼 뭐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찍으시는 것들 중에는 혼돈이나 오인이 많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주로 연구하실 때는 공군이라든지 또는 기관 어떤 첨단 장비 이런 것에 포착된 것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으시겠네요. 뭐 아무래도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포착하셨을 때 그런 UFO가 나타나는 특별한 시기가 있고 그렇습니까? 근데 UFO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UFO 웨이브라는 이제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예. 예. 역시 어느 시기에 이렇게 UFO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네. 그러다가 좀 잠잠해졌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막 그렇게 난리가 나고 어허. 그런 식의 이제 그런 패턴이 좀 있긴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통 사회심리학자들은 한 번 누가 이렇게 트리거를 해서 이렇게 좀 시끄러워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자꾸 하늘을 보고 뭐 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목격 횟수가 늘어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죠. 네. 그렇지만 저는 그건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군중 심리 뭐 이런 건데 네. 저는 이제 그것으로만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난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주로 미 해군들, 예. 해군 조종사들이 UFO를 엄청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표현 그 사람들이 직접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한 표현에 의하면은 한 2년에 걸쳐서 네. 매일 UFO를 봤답니다. 예. 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런 뭐 군중 심리 그런 건 아닐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패턴이 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언론 보도로 접할 때는 미국의 국방성에서 UFO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런 보도를 저희들이 좀 봤거든요. 지금 예. 현재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고 그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미국 방송에서 이제 UFO를 인정했다고 하는 거는 네. 그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 뭐 외계인의 우주선이라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확인했다, 그렇게 이제 선언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예. 어디까지냐면 그게 현재 우리가 그 과학 기술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잠재적으로 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과학적인 연구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어떤 뭐 태세를 갖추겠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교수님이 주신 기준, 급가속 그리고 극초음속의 엄청난 속도. 그런데 소닉붐 이런 그 속도면 인간이 만든 비행기기라면 당연히 나야 할 소음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직각의 급격한 각도 변화. 이런 것들을 하는 물체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만 그것이 꼭 외계인이다 이건 아니지만 만약 이것이 소위 뭐 가상 적국이 개발한 최신형 무기라고 한다면 이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 이런 의미겠네요. 미국 국방성의 이제 고위 관리들은 이제 그런 그 스탠스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서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그걸 좀 주시하고 뭐 팔로우업 하겠다. 뭐 이런 건데 네. 사실 그 밑에 그 실무자 또 미군의 그 조종사들의 입장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 이게 지금 불거진 것이 그 위에서 이렇게 뭐 공개해라 해서 한 게 아니라 네네. 밑에 그 목격한 조종사들이 그걸 외부로 이렇게 유출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언론에다가 네. 폭로를 하고 이러면서 이게 불거졌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봤고 그게 레이더나 적외선 카메라나 이런 최근에 그 아주 고성능 기기에 그 포착이 다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계속 그거를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이번에 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사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그 미군 조종사들이 그 UFO 목격하고 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고 네. 또 그 당시에 그 레이더라든지 센서라든지 기기 자체가 굉장히 장비가 좀 성능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이상하다. 진짜 UFO다 이렇게 판정하는데 이제 유보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5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모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예. 그런 첨단 기기로도 명확하게 찍히고 동시에 그 미군 조종사들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걸 다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그 2014년부터 15년 사이에 그냥 매일같이 봤다고 하니까 네. 이제 이거는 뭐 이게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네. 미국의 상황 그렇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그 일반 그 대중들, 일반 시민들이 혹은 오인이라든지 뭐 이런 목격 말고요. 실제로 좀 교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UFO 목격 사례들이 있나요? 제가 1990년부터 이제 한국 UFO 연구협회에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예. 이게 상황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 조종사들이 이제 그걸 목격하고, 네. 이것도 자기 혼자만 이렇게 간직할 수 없으니까 어디다가 얘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전파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 국가적인 문제까지 됐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실제 UFO 목격한 조종사들이 그거를 어떻게든 어디다가 알려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 정보 계통에 그걸 알릴 수가 없어요. 체계적으로. 이제 그 자체를 일단 그걸 보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가 1990년도에 UFO 연구협회 만들자마자 바로 그런 제보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관련됐던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네. 그거를 이제 사실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좀 했었고요. 네. 그래 그분의 경우는 이제 전역을 한 후였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까지 정부나 이런 데서 뭐 문제를 삼았던 것 같지 않은데 사실 현역 상황에서 그 목격을 하고 이제 제가 직접 가서 그때 예. 청주공항에 가서 실제 인터뷰를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소령이었는데 초등 비행 훈련 교관. 그러니까 갓 임관한 그
청년장교가 아니고. 예. 소위들은 이제 저 프로펠러기를 태워서 이제 이 훈련시키는 네네, 훈련 교관. 네. 훈련 교관이 UFO를 목격했는데 아하.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속 그때 한 음속의 7배가 넘는 속도인데 네. 소닉붐이 전혀 없이 오. 움직이는 건 자기가 직접 목격했고 예. 이분이 그때 너무 막 그게 거의 얼이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하. 그래서 뭐 지도 그 인근 지도하고 자하고 뭐 저기 초시계 뭐 이런 걸 다 들고 와갖고 네. 당시 상황을 저한테 이제 설명을 막 했죠. 아하.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뭐 과학과 종교도 좋지만 네. 뭔가 얄맹이가 있다, 실체가 있다. 예. 그런 이제 나름 제가 믿음을 갖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네, UFO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흘러가서요. 다음에 한번 더 모시고 자세히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UFO 학자 맹성열 우석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약속.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